서울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70세의 김준호 씨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이곳을 찾아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은퇴한 대학 교수였던 그는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왠지 모르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딸랑거리는 종소리가 울렸고 65세의 박미선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최근 이 동네로 이사를 왔고 역시 남편을 3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낸 후 딸의 권유로 서울로 올라온 터였습니다. 미선 씨는 카페를 둘러보다가 빈자리를 찾기 어려워 준호 씨 맞은편 자리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준호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여인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미선 씨가 자리에 앉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씨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왠지 모르게 맞은편의 여인이 신경 쓰였습니다. 미선 씨도 주문한 차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가끔씩 맞은편의 신사를 흘끔거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미선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카페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의식하며 그 시간에 맞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준호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앉으실래요? 매일 이렇게 마주치는데 따로 앉는 것도 어색하네요. 미선 씨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책 이야기, 시사 이야기 등 가벼운 주제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고 미선 씨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교육자였다는 공통점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준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신기했고 미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준호 씨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함께 남산을 걸어보실래요? 단풍이 아름답다고 하더군요. 미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남산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준호 씨는 미선 씨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고 미선 씨는 그런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아내와 이곳을 자주 왔었어요. 처음에는 아내 생각이 나서 혼자 오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참 좋네요. 준호 씨의 솔직한 고백에 미선 씨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자주 산책을 했어요. 혼자 걷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순탄하기만 할 것 같았던 두 사람의 만남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준호 씨의 아들 준영이 갑자기 미국에서 귀국했습니다. 준영은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신다고요? 준영의 반대는 격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재혼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재산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준호 씨는 은퇴 후에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준영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까봐 두려웠습니다. 미선 씨 쪽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딸 수진이 어머니의 새로운 만남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그냥 편하게 사시면 안 돼. 수진은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남자가 어머니 곁에 있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미선 씨는 딸을 실망시킬까봐 서로에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준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 씨 저예요. 잘 지내셨어요? 미선 씨는 준호 씨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 씨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자녀들 몰래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밀 연애를 하는 10대들처럼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영이 아버지를 미행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몰래 만나고 계셨군요. 준영은 화가 나서 미선 씨에게도 거친 말을 했습니다. 아주머니도 참 뻔뻔하시네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접근하신 거 아닙니까? 미선 씨는 그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준호 씨는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준영아 당장 사과해. 미선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황혼 재혼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것뿐이에요. 부자 간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미선 씨는 더 이상 준호 씨와 그의 가족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우리 그만 만나요? 저 때문에 아드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준호 씨는 미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준영이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미선 씨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선 씨의 남편이 3년 전에 사망한 것은 맞지만 그 전에 큰 빚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준영은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 여자는 빚이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해요. 준호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미선 씨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미선 씨를 만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미선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준영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인가요? 미선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남겼어요. 저는 지금도 그 빚을 갚고 있어요. 하지만 준호 씨, 저는 절대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에요. 준호 씨는 미선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알아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빚은 함께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준영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치매 검사를 받게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 의심스러워요. 준호 씨는 아들의 행동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정정하고 판단력도 분명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습니다. 한편 미선 씨의 딸 수진도 어머니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어머니가 준호 씨를 만난 후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래, 수진아.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하지만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삶이 다시 의미 있게 느껴져. 수진은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준호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준호 씨는 수진의 예상과는 달리 따뜻하고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만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수진은 준호 씨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선택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는 찬성이에요. 하지만 어머니를 울리시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 씨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준영이었습니다. 준영은 여전히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버지의 재산을 동결시키려는 법적 조치까지 고려했습니다. 준호 씨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준영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준영아, 아빠가 왜 미선 씨를 만나는지 아니? 외로워서야. 너희들도 다 각자의 삶이 있고 아빠는 혼자 남았어. 미선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 하지만 아버지, 그 여자는 빚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니? 아빠도 도와줄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니? 준영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미선 씨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영은 미선 씨가 병원에 나타난 것을 못마땅해 했지만 미선 씨는 개의치 않고 준호 씨 곁을 지켰습니다. 준호 씨, 제발 일어나세요. 우리 아직 함께할 일이 많잖아요. 미선 씨는 밤낮으로 준호 씨를 간호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을 본 준영은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미선 씨가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준호 씨는 일주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뜬 준호 씨가 가장 먼저 본 것은 미선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선 씨,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준영은 아버지와 미선 씨가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의 행복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준호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준영아. 내가 아빠를 걱정해서 그런 거 다 알아. 준영은 미선 씨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례했어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미선 씨는 준영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이해해요. 준호 씨가 퇴원한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준영과 수진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70세의 신랑과 65세의 신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준호 씨는 미선 씨의 빚을 함께 갚아나갔고, 미선 씨는 준호 씨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여행을 가요?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을 함께 가보고 싶어요. 준호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준영과 수진은 부모님들의 여행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두 사람은 파리에서 시작해서 로마, 베니스, 빈, 프라하를 거쳐 3주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베니스의 곤돌라에서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미선 씨도 준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준호 씨가 있어서 매일이 선물 같아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준영과 수진의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미선 씨가 건강검진에서 초기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준호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미선 씨 앞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미선 씨,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미선 씨는 불안했지만 준호 씨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미선 씨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준호 씨는 미선 씨가 회복하는 동안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제가 아프면 어떡해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부부예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하는 거예요. 미선 씨는 준호 씨의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고 준호 씨도 함께 노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등산을 시작했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미선 씨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카페 사장은 두 사람을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였습니다. 두 분의 사랑이 저희 카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준호 씨와 미선 씨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준영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처음에 반대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 보니 어머니가 아버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준영아. 네가 이해해줘서 정말 기뻐. 수진도 어머니에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미선 씨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지지해줘서 큰 힘이 됐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취미를 공유했습니다. 준호 씨는 미선 씨에게 철학을 가르쳤고, 미선 씨는 준호 씨에게 시를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황혼의 사랑에 대한 에세이였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이 책은 미선 씨와 함께 쓴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하고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미선 씨도 덧붙였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만난 사랑이지만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 깊고 진실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노년층 독자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결혼 5주년을 맞았습니다. 준호 씨는 75세, 미선 씨는 70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5주년 기념일에 준호 씨는 미선 씨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카페를 통째로 빌려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선 씨, 5년 전 이곳에서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이렇게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미선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요. 준호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감사해요. 두 사람은 포옹했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자주 병원을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미선 씨, 미안해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팠을 때 준호 씨가 저를 돌봐주셨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준호 씨는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준영과 수진도 자주 병원을 찾아 두 사람을 도왔습니다.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준호 씨는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워요. 가족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준호 씨와 미선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힘을 믿었습니다. 회복 후 두 사람은 더욱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미선 씨가 준호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봉사활동을 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준호 씨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철학 강의를, 미선 씨는 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복지관의 노인들은 두 사람의 강의를 좋아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선생님들처럼 저희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미선 씨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봉사활동을 통해 두 사람은 더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사랑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어요? 준호 씨와 미선 씨는 쑥스러워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복지관의 노인들이 직접 출연하는 연극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은 황혼의 신혼이었습니다. 연극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70세의 신혼부부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방송 후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적이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큰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한 시청자는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의 이야기를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준호 씨와 미선 씨는 그런 편지들을 읽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결혼 7주년을 맞았습니다. 준호 씨는 77세, 미선 씨는 72세가 되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7주년 기념일에 준영과 수진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한 깜짝 파티였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막내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요. 저도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어요. 준호 씨와 미선 씨는 손녀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지난 7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준호 씨,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함께여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미선 씨가 준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영원히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은요. 준호 씨도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사랑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빛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준호 씨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왼쪽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준호 씨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준호 씨는 말하기도 어려웠지만 미선 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 씨는 매일 준호 씨와 함께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준영과 수진도 번갈아가며 병원을 찾아 도왔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준호 씨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준호 씨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로 회복하신 것은 정말 대단해요. 가족들의 사랑과 본인의 의지가 만든 기적입니다. 준호 씨는 미선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고마워요. 미선 씨는 준호 씨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부부잖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준호 씨가 회복한 후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를 철저히 했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작은 공간을 얻어 채소를 키웠습니다. 함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수확하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미선 씨, 우리가 키운 토마토예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그러게요. 우리 손으로 직접 키운 거라 더 특별해요. 텃밭 가꾸기는 두 사람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생명을 키우는 일은 그들 자신의 삶에도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 씨가 제안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가 수확한 채소들을 이웃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준호 씨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확한 채소들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웃들은 고마워하며 두 사람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두 분을 보면 정말 부러워요. 이 나이에도 서로 사랑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시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준호 씨와 미선 씨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결혼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준호 씨는 80세, 미선 씨는 75세가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준호 씨는 미선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결혼식을 다시 올리면 어떨까요? 10년 전에는 작게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크게 해보고 싶어요. 미선 씨는 놀랐지만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이 나이에 결혼식을 다시 한다니 쑥스럽지만 멋질 것 같아요. 준영과 수지는 부모님의 계획을 듣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들은 호텔을 예약하고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복지관의 노인들, 카페 사람들, 이웃들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결혼식 날 미선 씨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주름은 늘었지만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준호 씨도 턱시도를 입고 미선 씨를 기다렸습니다. 미선 씨가 입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호 씨는 미선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당신과 결혼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게요. 미선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준호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남은 인생도 함께해요. 주례를 맡은 복지관 관장이 말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성대한 피로연이 이어졌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준비한 축하 공연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식은 처음 봐요. 두 분의 사랑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준호 씨와 미선 씨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10년 전에는 해외로 갔지만 이번에는 국내에서 조용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요. 미선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요.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빛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봉사활동을 했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자서전을 써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이야기를 후대에 남기고 싶어요. 미선 씨는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게 된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자서전을 쓰면서 두 사람은 많은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글을 썼습니다. 준호 씨,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래요.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1년이 걸려 자서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황혼의 신혼, 70세에 시작한 사랑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준영이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님 두 분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자서전은 출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특히 노년층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75세 할머니입니다. 남편을 잃고 10년째 혼자 살고 있었는데 두 분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준호 씨와 미선 씨는 그런 편지들을 읽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 사람의 자서전을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준호 씨와 미선 씨는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드라마가 된다니 믿기지 않아요. 드라마 제작진은 두 사람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본을 썼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율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본 한 시청자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드라마였습니다. 실화라는 것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준호 씨와 미선 씨는 드라마를 보며 자신들의 지난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화면 속의 젊은 배우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기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가 정말 저렇게 사랑했나요? 그럼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 씨는 82세, 미선 씨는 77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함께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매일 밤 함께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선 씨가 일어나 보니 준호 씨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란 미선 씨가 119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는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후였습니다. 잠든 사이에 평화롭게 떠난 것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12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준영과 수진이 달려와 미선 씨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아버지는 행복하게 사셨어요.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 카페 사람들, 이웃들 모두가 준호 씨를 추모했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준호 씨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곧 갈게요. 그때까지 잘 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미선 씨는 준호 씨와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외로웠지만 준호 씨와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가 남긴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미선 씨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미선 씨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70세에 시작한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깊었다. 미선 씨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행복했다. 미선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준호 씨의 사랑이 여전히 가슴속에 살아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며 준호 씨와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마음만 열면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저와 준호 씨가 그것을 증명했잖아요.
노인들은 미선 씨의 이야기에 위로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미선 씨도 그들과 함께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미선 씨는 준호 씨의 묘를 찾았습니다. 준호 씨가 좋아했던 국화꽃을 들고 갔습니다. 준호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잘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국화꽃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준호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준호 씨와 함께 쓴 자서전을 다시 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황혼에 시작되었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죽음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고 그때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미선 씨는 책을 덮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빛이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미선 씨도 평화롭게 잠든 채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준영과 수지는 미선 씨를 준호 씨 옆에 모셨습니다. 두 사람은 죽어서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70세에 만나 사랑한 두 사람 여기 잠들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를 초월했고 죽음도 초월했다. 준영과 수지는 부모님들의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영원히 함께하세요. 두 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쓴 자서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드라마는 재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매년 준호 씨와 미선 씨를 기리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황혼 사랑 축제라는 이름으로 노년층의 새로운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행사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커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와 미선 씨의 이야기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카페 사장은 준호 씨와 미선 씨가 처음 만난 테이블에 작은 동판을 붙였습니다. 이곳에서 70세의 준호 씨와 65세의 미선 씨가 처음 만나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준영과 수지는 부모님들의 뜻을 이어 노인 복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황혼사랑재단을 설립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의 힘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 않게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엄마와 아버님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사랑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 용기를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재단은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새로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황혼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준호 씨와 미선 씨의 손자, 손녀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큰 손자가 결혼식에서 말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70세에 만나 사랑했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처럼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객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 씨와 미선 씨의 사랑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는 준호 씨와 미선 씨의 이야기를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황혼재혼과 행복한 노년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연구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준호 씨와 미선 씨의 사례는 노년기에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며 그것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는 노년층의 재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지원해야 한다. 이 연구는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년층 재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 씨와 미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묘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새로 사랑을 시작한 황혼 커플들이 자주 찾아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한 커플이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78세와 73세에 만나 사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과 수지는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들의 묘를 찾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남긴 사랑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희망을 찾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묘지 주변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준호 씨와 미선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와 미선 씨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카페는 황혼 사랑 카페로 이름을 바꾸었고 많은 노년층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카페 벽에는 준호 씨와 미선 씨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70세에 시작한 그들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준호 씨와 미선 씨의 사랑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한 젊은 커플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랑은 나이를 초월하니까요. 준호 씨와 미선 씨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황혼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준호 씨와 미선 씨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였습니다. 황혼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준호 씨와 미선 씨는 그것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황혼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카페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사랑을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준호 씨와 미선 씨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면 분명 미소를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사랑을 피워내고 있으니까요. 사랑은 정말 나이를 초월합니다. 70세의 신랑과 65세의 신부가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황혼 신혼 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감동으로 남을 것입니다.